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5강수입니다. 오늘은 4단원 시장 경제와 가격 세 번째 시간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자세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에서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여서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200원일 때 10개의 수요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이 300원으로 오르면은 그렇죠. 이 지점으로 곡선상 이동해서 수요량이 6개가 됩니다. 이번엔 가격이 100원으로 내리면은 이번에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인 16개가 돼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자,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면서 수요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할 때도 수요가 변동이 됩니다.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수요량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요 곡선이 이와 같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현재 가격이 2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개가 거래됐었는데 가격은 역시 200원이었는데 수요가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 가격은 200원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첫째는 이 소득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살려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인구수가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죠?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행이 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그죠?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체재 가격 상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물건은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이 증가하죠. 예를 들면은 자장면과 짬뽕입니다. 이 짜장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장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자장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이 대체재인 이 짬뽕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도 곡선이 자체가 움직여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완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보완재 가격의 하락, 예를 들면은 커피와 설탕. 자, 커피와 설탕은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다 합니다. 자, 대부분 커피에 예를 들어 설탕을 사 먹습니다. 그럼 설탕 가격이 매우 비싸졌어요. 설탕 가격이 매우 비싸지면은 아무래도 커피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은 커피가 또 수요가 늘어나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가격이 비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완재 관계에 있는 설탕이 덜 팔리겠죠. 반면에 커피 가격이 매우 싸져요. 그럼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겠죠. 그러면은 설탕 가격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를 거로 생각하니까 현재 가격에서 수요는 늘어나겠죠. 자, 이와 같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소득 증가, 인구수 증가, 선호도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200원일 때 10개 수요였는데 이번엔 가격이 200원인데도 수요량이 6개로 줄었어요. 자, 이 지점이죠.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이 지점 B 지점은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때는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일겠죠.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이제는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수 감소, 선호도 감소, 이번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번에는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움직여져서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수요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수요가 변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해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급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역시 공급도 시장 가격이 변할 때 움직였죠. 그래서 공급 곡선상에서 이때는 움직여 공급량이 변화합니다. 그죠? 가격이 200원일 때 10개의 공급량이 발생했어요. 수요량이 아니고 공급입니다. 공급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300원으로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16개로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100원으로 내리면은 공급량은 그렇죠. 6개로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이 변할 때는 공급량은 이 공급 곡선상에서 움직여서 공급량이 변화합니다. 자,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공급 곡선상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죠. 자, 이번에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할 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이 10개가 이루어졌어요. 자, 가격이 공급이 곡선이 우측으로 S2로 움직였습니다. 이때는 A 지점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즉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움직여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생산량이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공급자 수 증가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공급자 수, 판매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즉 생산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공급하는데 그 생산 요소 비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돼요. 자, 미래 가격이 하락이 예상돼요. 이러면은 재고 있는 것도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래서 이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은 반대로 B점입니다. B점은 가격은 같은데 공급량은 감소했죠. 그래서 공급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 공급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까요? 그렇죠. 첫째, 공급자 수 감소입니다. 시장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감소했어요. 그럼 그 공급은 줄어들겠죠. 이번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비싸졌어요. 비용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본으로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시장의 공급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미래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니까 지금 안 팔고 창고에 쌓아두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의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하면 이와 같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급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 가격의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변동과 시장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첫째, 공급이 불변일 때, 즉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가 결론 1입니다. 결론 2는 역시 공급이 불변인데 이번엔 수요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 가격은 하락한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1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은 그림과 같습니다. 자, D가 수요 곡선이고 S가 공급 곡선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P1이고 이때 거래량은 Q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 1입니다. 자, 사람의 소득이 증대됐어요. 자, 소득이 증대되면은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자, 지금 공급 곡선은 S 곡선은 불변입니다. 자, 사람의 소득이 증대되면은 수요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D에서 D1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죠. B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B점에서 이번에는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제 P1으로 변하겠죠. 자, 아까는 시장 가격이 P였는데 시장 가격이 P1으로 변했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왜 됐어요? 즉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득이 증대하면은 시장 가격은 P1으로 상승하죠. 물론 이때 거래량도 Q1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론 1이 증명이 됐죠. 결론 1,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 앞에서 배웠죠. 소득이 증대한다거나 인구수가 늘어난다거나 그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 1 증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가정 2. 자, 이번엔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인구 감소는 수요에 영향을 주죠. 그래가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D에서 D1으로 이동을 했죠. D2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는 또 새로운 시장 가격 균형점이 형성되죠. C점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시장 가격이 P였습니다는 지금은 어디 됩니까? 시장 가격이 P2로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P2로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Q2로 감소했습니다. 자, 어떻게 맞죠? 그래서 결론 2.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 가격은 어디에 됐어요? 하락했죠.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소득 증대, 인구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가정 1, 즉 결론 1번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즉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결론 2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의 변동과 시장 가격입니다. 자, 결론 1입니다. 이번에는 수요가 불변이에요. 이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하락한답니다. 결론 2.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답니다. 자, 이 결론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D 수요 곡선과 S 공급 곡선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때 역시 현재 시장 가격은 P1이고 거래량은 Q이겠죠. 자, 이제 수요 곡선 D 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격은 불변인데 어떤 공급 곡선의 변화 요소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에 영향을 주죠. 이때 공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똑같은 돈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증가니까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즉 S에서 S1으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B점.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시장 가격이 P1이 되고 이때 거래량은 Q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시장 가격이 P였는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시장 가격 P1이 형성됐죠. 이때는 시장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거래량은 Q1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결론 1.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하락한답니다. P1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론 2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수립하겠습니다. 자, 가정이 자, 이번에는 공급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서 공급량은 공급에 영향을 주죠. 이때는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자, 공급량이 감소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그죠?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S에서 S2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깁니다. C점이 생기죠. 자, 이번엔 C점에서 균형점, 즉 시장 가격 형성되면서 이때 시장 가격은 P2로 그죠? 변화되고 거래량은 Q2로 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공급 곡선의 공급의 감소가 일어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번엔 시장 가격이 P에서 P2로 상승했지요. 자, 그래서 결론 2.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기술 혁신,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공급자 수 증가,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이렇게 되면은 결론 1 결과가 나타나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즉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공급자 수 감소,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여서 결론 2와 같이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공급의 변동과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해서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시장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고 그림 1과 같이, 그러나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곡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번엔 수요의 변화입니다. 시장 가격 이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림 2와 같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움직여서 증가한 요인, 소득이 증가하거나 선호도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미래 가격 상승 예상, 인구수 증가, 이래 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그죠?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소득이 감소하고 선호도가 감소하고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인구수 감소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요 곡선 감소 요인이죠. 이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그죠?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급 부분. 자, 공급량 역시 시장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량은 공급 곡선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의 변화, 즉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때는 시장 가격 이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그림 위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선 공급 곡선 자체가 S2로, 즉 공급 증가 요인 S2로 움직이는 경우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기술 혁신, 공급자 수의 증가, 미래 가격의 하락 예상을 하면은 공급은 S2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S1, 즉 공급 감소 요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즉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공급자 수의 감소, 미래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은 공급 곡선은 S에서 S1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의 변동과 시장 가격.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그죠?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 변동이 일어나기 전 시장 가격은 얼마죠? 그렇죠. P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D에서 어디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D에서 D2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새로운 가격점 어디 됩니까? P2로 이동해서 상승하죠. 그죠? 이때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반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D에서 D1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P에서 P1으로 가격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의 변동과 시장 가격. 자, 수요가 이번 불변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가격은 하락하죠. 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그래프를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 변동이 일어나기 전 시장 가격은 P죠. 공급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S에서 S1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 C점이 생깁니다. 그럼 가격은 P에서 P1으로 하락합니다. 이번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S에서 S2로 이동합니다. 이때 새로운 균형점 B점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가격은 P에서 P2로 여러분들이 가격은 상승하겠죠. 아, 여기 B점, C점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그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교과서 등을 통해서 잘 읽어보고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즉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렇죠? 소득이 증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대체재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가격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두 가지 적으시오. 자, 공급이 증가한다. 기술 혁신,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은 공급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될 때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 자, 미래에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수요는 어디 돼요? 빨리 많이 사야 되겠죠.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은 어디 돼요? 지금 공급하면 손해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상승할 때 많이 팔기 위해서 지금은 공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답니다. 자, 4번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시작 가격은, 자, 공급 곡선이 불변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공급 곡선이 불변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럼 시장 가격은 어디 돼요? 가격 상승했죠. 그죠? 자, 5번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가격, 역시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이번엔 수요 곡선이 안 변해요. 공급 곡선이 증가해요.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 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럼 시장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죠. 하락한다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뀌어서 국내 총생산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도, 그죠? 어려운 일도 항상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쉬운 일처럼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일을 너무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쉽다고 해서 너무 그냥 쉽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쉬운 일도 신중하게 어려운 일처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